서산종, 의성종, 단양종 이런 마늘들 우리가 육종 마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육종 마늘 이런 품종 이런 것들은 한지형 품종이고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남도, 대서 마늘 이런 품종들은 난지형 마늘이에요. 이 난지형 마늘은 작황이 좀 빠른 품종 그리고 수량이 좀 더 많아요. 대부분 농가들은 난지형을 많이 심는 경향이 있고 지금 정식 시기도 9월, 지금은 9월 상순경에도 심어요. 생육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 마늘을 종구를 심고 나서 난지형 마늘은 어느 정도 뭐 잎이 4, 5매 정도 이렇게 큰 다음에 겨울을 나 월동을 해요. 그리고 한지형은 파종을 한 후에 크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을 나는 것들이 우리가 외관적으로 볼 때 그런 생육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난지형은 5월 한 중순경부터 수확이 시작되고 한지형은 6월 중하순에 이제 수확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진흥성에서 육중한 홍산 마늘이 있어요. 홍산 마늘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품종이 우수한데 마늘 끝 부분이 녹색이 좀 띄는 것들이 약간은 외관으로 볼 때는 좀 단점이랄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 단계 좀 더 개량한 품종이 기찬 마늘. 그래서 기찬 마늘은 충남 농업기술원 양념채소 연구소에서 육중한 품종이에요. 그 다음에 태안종, 이런 태안종들, 주직비양묘 이런 품종들을 여기에 이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식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뿌리 응애라든지 마늘 흑색 썩은 균핵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자꾸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보면은 벤네이트 T에 디메토 유제 이걸 1100에 혼합해서 1시간 동안 담갔다가 그늘에 말린 후 파종한다. 이거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난지형, 한지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1차는 2월 상순, 그 다음에 한지형은 생육 재생기다 이렇게 했어요. 보리의 경우에는 2월 상순경에 보리를 이렇게 잘라봐요. 1일 후에 1cm 정도 자라. 그러면 그 시기를 생육 재생기. 기상으로 다 따져보면은 일평균 기온이 0도씨 이상, 평균 기온이 0도씨 이상이 3일 정도 계속되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2월 9일부터 계속 이어져요. 0도씨 이상 평균 기온이. 여기 비료는 요수하고 황산가리 1차, 2차 나눠가지고 2월 중순경, 그 다음에 3월 중하순경. 이제 약 한 달 간격 아니면 25일 간격으로 2번 이렇게 준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마늘 같은 경우는 고자리파리, 그 다음에 흑색 썩은 균핵병, 그리고 이제 벌마늘, 잎집 썩은병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마늘 고자리파리는 가을에 이제 정식할 때 토양 혼화 처리, 그러니까 로타리 작업할 때 토양 혼화 처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생육 재생기 때 이제 추비 주는 시기에 1차 추비 주는 시기에 이제 그 살충제를 처리 위에다가 이제 여기는 위에다 뿌려주는 거죠.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흑색 썩은 균핵병 이것은 평균 기온 20도 정도 그러니까 4월 중하순부터 많이 나오는데 고온 다습 조건 비가 많이 올 때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 이런 때 이제 뿌리 이제 구 주변에 이제 흰 균사가 피어나요. 그러면서 이게 썩어가지고 피해를 주는 토양에서 오는 곰팡이 병인데 이게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끝나지 않고 그런 병이 계속 토양에 존재하기 때문에 방제가 어려운 그런 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재로는 스프로곤 잎제 같은 약재를 정식 전에 토양 혼화 처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한다든지 너무 심하면 재배지를 옮긴다든지 그 다음에 마늘 벌마늘 이것은 봄철에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 뭐냐면 마늘이 고온 장일 시기에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일장이 길어지면 구가 형성이 돼야 돼. 생리적으로 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자주 오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고 그 일주가 부족하다 보면 구 쪽으로 양분이 전류돼서 이 구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다시 두 번째 또 생육이 끝나서 마늘이 이 구가 크고 딱 생육이 정지되는데 또 다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품성이 없어지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상적인 문제, 그 다음에 늦게까지 질소질이 많다든지 수분이 많으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마늘 잎집 썩은병, 이것은 그 난지형 마늘에서 나와요. 난지형 마늘에서 세균성 병인데 이것도 다습 조건에서 보통
평균 기온이 10도 정도 될 때 되는 시기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늘이 잎이 저렇게 이렇게 벌어져 있지 이렇게 수분이 이렇게 벌어진 사이로 물을 타고 들어가서 마늘 줄기와 잎 사이 이런데 이제 수분이 자꾸 몰리다 보면은 그 수분이 많고 그러다 보면 세균성 병이 자꾸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데서 이제 물러 썩는 거예요. 물러 썩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줄기가 이제 물러 쳐져 버리고 거기에는 이제 세균성 병은 악취가 난다는 게 이제 특징인데 악취가 나요. 악취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난지형 마늘에서 거의 올해는 가물어도 그런 것도 별로 가물고 수분이 적으면 병이 없잖아요. 세균성 병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예방적으로 저렇게 좀 생육이 재개되면서부터는 방제 약제 처리가 필요하다. 토양에 수분이 없으면 동해를 더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작물이 휴면 중에도 그 토양에 수분이 있으면 훨씬 그 동해가 적지만 토양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작물이 고사된다든지 그럴 이런 이렇게 확률이 높은데 올해 이제 보면 한 50일 가까이 지금 비나 눈이 안 내리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육이 굉장히 생육 재개되는데 안 좋은 거죠 굉장히. 그리고 이제 지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물이 토양 수분이 있으면 기온이 올라가는 시간도 늦게 올라가지만 식는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식는 시간이. 근데 이런 그 토양에 수분이 없으면 그 속에까지 그 저온이 너무 이제 그 토양 지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육에도 나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거기는 한지형은 이보다 생육이 좀 작잖아요. 지금 여기도 난지형으로 볼 때는 생육이 작은 거예요 지금. 맞아요. 예. 그래서 생육이 작고 하지만 여기는 이제 생육이 이렇게 그보다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